예, 국정감사 중에 2일차의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개최하게 됐습니다.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 회의를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개선과 함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7차 비상대책위원회 개회를 선언합니다. 먼저 문희상 비상대책위원장의 모두 발언이 있겠습니다. 엊그제 검찰이 발표한 세월호 수사 결과는 몸통은 놔둔 채 꼬리만 쫓아다니는 꼴이 되었습니다. 모든 책임은 현장 지휘관에게만 뒤집어 씌우려는 실망스러운 발표입니다. 왜 구제를 못했는지, 왜 컨트롤 타워는 제대로 작동이 되지 않았는지가 핵심인데 검찰 발표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미진해도 너무 미진합니다. 세월호 특별법 더는 미룰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여야가 합의한 만큼 빠른 시일 내에 특별법을 제정하고 이에 따라 성역 없는 진상조사, 합당한 책임자 처벌, 그리고 분명한 재벌 방지책을 만들어야 합니다. 유가족들을 더 이상 기다리게 해서는 안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 최근 국회의 개헌 논의를 반대한다고 했는데 매우 부적절하다고 합니다. 개헌의 필요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 공약이기도 합니다. 헌법 문제를 논의하는 것은 국회의 당연한 역할입니다. 이미 여야의 국회의원 152명이 개헌 추진 국회의원 모임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대통령의 세월호 특별법 가이드라인에 이은 개헌 가이드라인, 우회주의를 위협하는 위험한 저사입니다. 물론 경제 골든타임 놓치면 안 된다는 대통령의 말씀 충분히 공감합니다. 하지만 개헌에도 골든타임은 있는 것입니다. 이번에 실기하면 개헌은 사실상 물 건너간다라는 우려를 저는 하고 있습니다. 청와대가 우회금지주의의 블랙홀이 되서는 안 됩니다.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경제 활성화 당연히 돼야 하지만 그것이 대기업 퍼주기와 서민 정세여서는 곤란합니다. 치솟는 물가, 실질임금 상승률 제로%, 감당해낼 재간도 없이 치솟는 전세가, 하루하루 먹고 사는 것이 고단한 서민들이 웃어야 진짜 경제 활성화라고 생각합니다. 가계부채가 위험수위에 도달한 지 한참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에게 빚내서 생활비 쓰고 빚내서 아이들 학교 보내고 빚내서 집 사라고 하는 것은 더 이상 정책이 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번 국감을 통해서 정부의 경제 활성화 정책을 분명하게 짚어보고 서민경제 살리기에 매진하겠습니다. 17 정상선언 기념 당일날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의 인천 방문이 있었습니다. 14 정상선언 기념 당일 10월 4일날 북한 최고위급 인사 3인이 인천 방문이 있었습니다. 국민 모두 앞으로의 남북관계 발전에 큰 기대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화의 물꼬가 막 트기 시작한 지 3일 만에 북한 경비정이 NLL을 침범해서 10여분간 충돌이 있다는 보도가 있었습니다. 북한 당국은 남북 모두의 영혼에 찬물을 끼얹는 이런 일을 즉각 중단해야 남북 간 신뢰가 쌓일 수 있음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군은 대한민국 국토방위에 한치의 소홀함이 없도록 만전을 기해 주시기 바랍니다.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현재 환노위가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 중이라고 합니다. 여당이 꼭 필요한 증인 채택을 반대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꼭 필요한 증인 참고인이라면 숫자가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수백 명이라도 불러야 맞습니다. 잘 아시는 대로 9.11 테러 진상조사위원회는 1200여 명의 증인이 채택됐고 거기에 전직 대통령, 부통령 그리고 국무장관까지 다 포함된 사실이 있습니다. 꼭 같은 사안은 아닙니다만 필요하다 그러면 얼마든지 많이 부를 수도 있고
필요 없다 그런 거 쓸데없이 괜히 많이 불러서 혼내게 하고 호통 주고 이런 망신 주기 이런 거는 있어서는 안 되지만은 꼭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에 대해서는 여야 합의에 의해서 잘 진행되기를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다음은 비상대책위원회 발언 순서입니다. 먼저 정세균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청와대가 국정감사에 협력을 해야 되는데 간섭을 하고 나섰습니다. 그래서 정치학 결론이나 나올 법한 말씀 한마디 드리겠습니다. 삼권 분립화의 민주주의 국가에서 입법부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행정부를 감시하고 견제하는 것입니다. 국정감사는 입법부가 행정부를 감시 견제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죠. 어제부터 국정감사가 시작됐습니다. 피감기관의 총 책임자이면서 행정부의 수반인 국정감사를 앞두고 국회의 활동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불평하는 것은 상식에도 예의에도 맞지 않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경제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은 임기 2년째까지도 뭘 어떻게 해야 될지 몰라서 헤매고 있는 정부의 책임입니다. 뜬금없이 경제 블랙홀을 운운하면서 국회의 책임을 미루려는 태도는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옳지도 않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적어도 국정감사 기간만큼이라도 기관의 최고 책임자로서 행정부가 성실하게 국정감사에 임하도록 협력하시기 바랍니다. 그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이 3급 비밀이라고 하는데 이게 말이 됩니까? 그동안 박근혜 정부는 대북 정책의 원칙으로 투명성을 수없이 강조해왔습니다. 그런데 국정감사를 하다 보니까 심지어 대북 인도적 지원 사업마저 비밀로 묶어두고 공개하지 않고 있습니다. 통일부는 박근혜 대통령이 드레스덴 제안에서 밝힌 모자 패키지 사업에 대해서 이 사업의 실행 계획이 3급 비밀이라면서 국회에 자료 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인도적 지원 사업에 인도적 지원이 아닌 다른 의도가 담겨 있어서 비밀로 취급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과연 이런 정부의 대북 정책에 이런 정부가 대북 정책의 투명성을 이에 담을 수 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지금 그 어느 때보다도 남북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와 희망이 큰 상태입니다. 남북관계 대북 정책에 대한 청와대와 통일부의 과도한 비밀주의가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는 우를 범하지 않도록 각성하기 바랍니다. 시중에 그 거리에 새누리당이 그 현수막을 붙여놓고 있습니다.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주민세 등 서민 증세가 자치단체장들의 요구 때문이다라고 사실을 왜곡 포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후한무치하게 혹세무민하는 집권 여당이 존재한 적이 없습니다. 자신들의 허물을 거짓으로 만회하려고 하는 새누리당, 국민 무서운 줄 아십시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박지원 위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북한의 통치체제를 대표해서 군, 당, 정, 세 실세가 강남한 지 3일 만에 NLL을 침범하고 포격전이 있었던 것은 대단히 잘못된 북한의 반응이라고 지적합니다. 북한이 바라는 남북관계 개선을 위해서 이러한 역행되는 일을 어떠한 경우에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경고합니다. 또 우리 군이 적절하게
LNL을 침범한 북한 함정을 퇴치한 것은 아주 잘했다고 평가합니다. 후보 때는 개헌을 공약했다가 대통령이 되고 나서 모든 공약을 팽개치듯 언제 그러냐면 안면을 바꾸는 대통령의 모습에서 제왕적 대통령이 국가 발전의 신콜이 되는 게 아닌가 우려를 합니다. 1987년 개헌 이후 27년이 지났습니다. 이제 우리가 몸에 맞는 옷을 입는 것처럼 국가의 근본 기본인 헌법에도 우리 실정에 맞게 고쳐야 합니다. 개헌 논의는 국가 역량을 분산시키는 것이 아니라 국가 역량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모을지를 고민하자는 것입니다. 국가 운영의 패러다임과 시스템을 바꾸어야 우리 사회가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됩니다. 박근혜 대통령께서도 세월호 참사의 수습 방안으로 국가 개조를 강조했습니다. 진정한 국가 개조는 개헌으로부터 출발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국회에서 개헌을 논의한다고 해서 다른 일을 하지 않겠다 하는 게 아닙니다. 대통령께서는 괜히 걱정 마시고 경제 살리기를 위해 할 일을 열심히 하시라고 권유합니다. 국회의 개헌 논의에 대해서 감나라, 배나라 할 게 아니라 갈수록 어려워지고 있는 서민의 삶을 보살피는데 대통령의 관심과 역량을 집중하는 것이 대통령의 본업이라고 강조합니다. 독일계 글로벌 금융회사 알리안츠의 글로벌 부 보고서에 따르면 작년 말 기준 한국 GDP 대비 가계부채 비율은 92.9%로 아시아 국가 중 최고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MB노믹스가 남긴 것이 부자 감세와 4대강 녹조라고 하면 근해 노믹스가 남긴 것은 단군 이래 최대의 가계부채, 국가 부채입니다. 특히 가계부채는 2008년 723조 5천억에서 2012년 963조 8천억으로 이명박 정부에서 298조 4천억 원이나 늘어났습니다. 또 지난해 6월 말 기준으로 1040조 원으로 박근혜 정부 1년 반 동안 76조 2천억 원도 급증됐습니다. 여기에 중앙정부 채무 올해 7월 기준 503조 원과 공공기관 채무 2013년 말 기준 523조 원까지 합치면 전체 국가 채무는 2천조 원을 넘었습니다. 이에 따라 재정적자도 지난해 21조 1천억 원에 이어 올해 25조 5천억, 내년에 43조 6천억으로 가파르게 늘어날 전망이라고 합니다. 더 중요한 정부는 이 정부가 세수 부족을 서민 증세로 메우려 한다는 것입니다. 어제부터 국장감사가 시작됐습니다. 우리 당은 박근혜 정부의 실정, 특히 근해노믹스의 실패를 철저히 따지고 부자감세 철회와 서민 증세 저지를 위해 국민 편에 서서 끝까지 싸우겠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네, 다음은 인재근 의원의 발언이 있겠습니다. 검찰이 세월호 수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새로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이번 검찰 수사로 알게 된 것은 대한민국 검찰이 해경이나 선원들처럼 무능하거나 비겁하다는 사실입니다. 개탄스럽습니다. 언제부턴가 대한민국은 선장을 믿지 않아야 목숨을 구하고 검찰을 믿지 않아야 진실을 밝힐 수 있는 나라가 되었습니다. 무능한 해경을 해체한 것이 청와대의 원칙이라면 무능한 검찰도 해체해야 합니다. 검찰 발표를 통해 우리는 어디까지나 꼬리이고 어디부터가 어디까지가 꼬리이고 어디부터 몸통인지 알게 되었습니다.
진상조사위원회와 특검의 어깨가 무거워졌습니다. 철저한 조사와 수사를 통해 진상을 규명하고 검찰의 무능과 비겁 또한 역사에 기록해야 할 것입니다. 한국갤럽 여론조사에 따르면 국민의 86%가 빈부 격차가 심각하다고 여긴다고 합니다. 더 큰 문제는 빈곤의 원인입니다. 65%에 이르는 국민들께서 노력 부족이 아니라 어쩔 수 없는 환경 때문이라고 답했습니다. 65%에 이르는 사회적 좌절과 절망감은 부자 증세에 대한 76%의 찬성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22%에 이르는 국민들만 빈부 해소를 위해 2배 이상의 세금을 낼 수 있다고 답하고 있습니다. 위기입니다. 세금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올해 세수는 사상 최악이라고 합니다. 조세 정의와 세수 확보에 온 국력을 집중해야 할 것입니다. 정부와 여당은 서민 증세와 부자 감세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조세와 국방은 국가의 양대 축입니다. 조세와 국방에 정의를 세우지 못한 국가는 모두 망했습니다. 더 늦기 전에 박근혜 정부가 조세 정의의 길에 나설 것을 촉구합니다. 끝으로 비정규직 여직원 자살에 대해서 한마디 하겠습니다. 중소기업 중앙회에서 2년 동안 비정규직으로 근무했던 여직원이 끝내 정규직 전환이 좌절되고 해고를 당한 뒤 스스로 목숨을 끊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더욱 안타까운 것은 이 여직원이 정규직으로 전환해준다는 상사들의 말을 믿고 근무 중에 성희롱과 성추행까지 참았다고 합니다. 박봉의 성추행까지 겪고 고민 끝에 퇴사를 결심했다가 정규직 시켜준다는 말에 다시 출근을 결심했을 여직원을 생각하면 눈물이 앞을 가립니다.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대한민국의 모든 딸, 모든 비정규직의 아픔입니다. 철저한 수사로 성추행을 저지르고 은폐하려던 사람들을 색출하여 엄벌에 처해야 할 것입니다. 해직 처분을 해도 시원찮은데 성추행 임원을 고작 감봉 3개월로 처분한 서산축협 성추행 사건이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삼가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감사합니다. 예, 고인의 명복을 빕니다. 마지막으로 김영로 원내대표 직무대행 발언이 있겠습니다. 어제 환노의 국정감사가 기업인 증인 채택 문제로 파행이 됐습니다. 새누리당은 정부기관 관계자가 아닌 기업인은 국정감사의 증인으로 출석시킬 수 없다는 개변으로 기업인의 증인 채택을 거부하고 국정감사를 파행을 시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법원이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은 기업인들에게 벌금형을 선고하면서 내린 법원 판결문을 보면은 국민적 관심사에 대해서 기업인이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증인으로 출석을 해서 의원들의 질의에 성실히 답변을 하고 때로는 기업인으로서 자신의 소견을 당당히 피력하는 것이 일반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이자 기업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하는 출발점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불법 파견 근무를 시정하라는 법원의 판결마저 무시하고 있는 기업인, 부당한 간접 고용에 책임이 있는 기업인, 패널 유출 사고로 국민을 위험에 빠뜨리는 기업인을 국회의 증인으로 불러서는 안 된다는 결의는 국회의 책임을 내팽겨치자는 것입니다. 재벌의 감세 처리는 절대 불가능하다는 대통령, 재벌 총수는 사면해야 한다는 장관들, 기업인은 국정감사에 불러서는 안 된다는 새누리당. 과연 이 나라가 법 앞에 평등한 국가이고 정부이며 국회입니까?
아니면 재벌을 위한 국가, 재벌을 위한 정부, 재벌을 위한 국회입니까? 세월호 참사는 사회적 책임을 방기한 기업의 탐욕이 빚은 참사입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 정경련의 하수인을 자처해서는 안 됩니다. 기업인들이 국민 앞에 최소한의 사회적 책임을 이행할 수 있도록 국정감사 증인 채택에 적극 협조해야 합니다. 새누리당은 더 이상의 국정감사 무력화 시도를 중단하고 국회 본연의 직무를 성실히 이행하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